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그 단독 취재로요.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이 법률위원장이거든요. 특별하게 이제 그 고소를 했죠, 이번에. 이화영, 그 다음에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, 그 다음에 이재명까지 고소를 했잖아요. 추가로. 그게 그 어떻게 누구한테 어느 검사한테 배당돼서 어떻게 수사 중인가. 여기에 대한 단독 취재입니다. 모든 언론에는 이제 그냥 고소한 것까지만 보도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또 검찰이나 여러 군데 또 취재를 좀 한 내용입니다. 실제 이 혐의는 이제 뭐냐면 제 생각은 이제 차라리 그 김성태 회장을 빼고 이해찬이를 엮는 게 좋았는데 근데 이해찬이한테 직접 준 건 아니고 이화영 통해서 준 거니까 아마 이제 그 이해찬이는 빼고 준 사람도 처벌되니까 그래서 아마 김성태, 이화영, 이재명 이렇게 그 고소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 수사하다 보면 이제 뭐 이해찬까지 튀겠죠. 이건 줄된 거는 이해찬 지원이거든요. 옛날에 그 이화영이가 그 김형태 변호사 자기 그 민변의 창립 멤버 있잖아 그 김형태 변호사가 이제 교도소 접견해 가지고 몰래 이게 교도소 접견 내용을 녹음한 거 처음 봤습니다. 이걸 녹음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이화영이 넣어가지고 그때 청문회할 때 막 틀고 했잖아 주진우 의원이 그 내용이 가지고 이제 고소한 거죠. 그 내용을 가지고 뭐냐면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이화영이가 참 이게 그 요즘 두렵다 겁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놓아요. 김성태 회장이 뭔가를 가지고 내를 압박을 하는데 그게 쭉 나옵니다. 거기에 대표적인 게 그 이해찬이가 만든 광장, 이 조직이 이제 그 민주평화광장으로 바뀌어요. 이해찬이가 원래 광장이잖아요. 이게 15,000명 조직이에요. 민주평화광장, 이게 이재명 조직으로 바뀝니다.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. 행사하고 뭐 모이고 하면 15,000명. 이 비용을 김성태 회장이 다 댔다.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? 거기다가 이제 그 이해찬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죠.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옛날에 또 용인에 어떤 사람들 1억 5천 낸 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. 용인의 건축업자. 그 사람이 이제 이화에 또 재판받고 있거든요. 추가로. 근데 그것도 있지만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쌍방울이 그때 왜 법인카드로 막 160만짜리 뭐 5대5도 사주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그런 지원도 있고요. 무엇보다 이제 이해찬이한테 월 3천만 원씩 2년간 월 3천만 원씩 7억 2천을 지원해 줍니다. 그게 그 직원한테 주면 직원이 입금해서 현금으로 여의도의 국회 앞에 국민은행에서 인출해요. 그러면 이제 그 박용철 부회장이 그걸 가지고 이화영이 주면 이화영이가 이재명이 그 진미파라고 그 4개의 그 오피스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이 통해서 이해찬이한테 지원해 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의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라는 거죠. 이재명이 다 대선이나 불법 선거운동이잖아. 그래서 이재명, 이화영, 김성태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. 근데 수사하다 보면 이제 이해찬까지 당이 튀겠죠. 요걸 고소를 했다고만 이제 기사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이게 어떤 전부 오보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. 기사들 보면 경찰에 고소했다 이거 아닙니다. 경찰에 고소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수원지검에서 어차피 이재명 걸 수사하고 있잖아요. 지금 많이 대북 송금이나 버카나 쪼개기 후원금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수원지검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했다. 고발했다. 말씀드리고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저 궁금해가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. 현재 그 담당 검사가 정해졌습니다. 담당 검사가 누구냐? 와, 이게 진짜 유명한 검사한테 갔네요. 이분이 그 특수부로 갔습니다. 수원 6부 김성훈 이룰 성자 김성훈 막 이게 유명합니다. 경찰대에 나오기 때문에 동국대 경찰학과 김성훈 수원지검의 6부의 특수부입니다. 옛날에 그 서현욱
부장검사 있잖아. 고발당한 공수해 서현욱 부장검사.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을 기소한 이게 6부입니다. 6부. 형사 6부. 거기에 간 거예요. 배당이. 근데 담당 검사는 김성훈 검사다. 김성훈 검사는 이게 어떤 분이냐? 고향은 이제 전북 익산인데 뭐 전라도라고 이게 다 또 자판 아니니까 검사들은 또 달라요. 뭐 옛날에 이원석이나 또 이제 이런 분도 있긴 있죠. 하여튼 이원석만 생각하면 이게 좀 황당히 너무 열받는 게 많아요, 수사. 근데 전북 익산이고 연수 이제 사법 시험이 이제 49회니까 연수원 39회니까 엄청나게 경력이 됐잖아요. 39개니까 이 정도면 이게 거의 뭐 부부장급이죠. 왜? 로스쿨이 아니잖아요. 연수원 39기입니다. 보통 부장들이 한 36회까지 뭐 이래다 6, 7회까지 왔잖아요. 그 바로 밑에 아주 이게 베테랑 검사인데 배당이 됐다. 김성훈 검사. 이렇게 보고 이분이 서울 그다음에 가산 중학교 서울 문일고등학교 문일고 그다음에 동국대 경찰행정과를 나와서 그래서 이게 좀 유명한 거예요. 김성훈 검사가 동국대 경찰행정이니까 수사력이 아주 이제 뛰어난 분이다.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아마 이제 순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? 절차는 이제 고소인부터 뭐 주진우 의원이 대표로 진술하러 갈지 누가 갈지 대리로 보내겠지 뭐 변호사나. 그러면 이제 고소인 조사 일단 진술 취지를 진술받고요. 그다음에 이제 피고소인을 또 하나씩 소환하는데 야 김성태 회장이 제일 중요하겠죠. 과연 이때 김성태 회장이 제대로 이게 진술해주면요 엄청난 일이 터질 겁니다. 그거 맞거든요. 그래서 이화영이가 계속 겁이 나고 두렵다고. 왜 조폭한테 협박을 당하겠습니까? 국회의원하고 부지사 한 분이 조폭한테 왜 협박당하겠어요? 실제 많이 지원됐거든요. 제가 민주평화광장 그런 게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. 이야기를. 근데 김성태 회장부터 이제 불러서 딱 조사해서 줬다는 진술만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이 추가권 뜨는 거. 제가 두려워한다는 생각 녹취록도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이재명인데 지금 제가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에게 상당히 사이가 위태위태하다. 따로 이게 동영상을 제가 따로 한번 방송했죠. 이화영이가 11월 29일 날 대북 송금의 항소심이 확정돼 버리면 완전히 마음이 확 바뀔 겁니다. 그래 되면요. 이화영에게 항소심에서 그냥 유죄가 돼 버리면요. 신진우 9년 6개월 때는 게 유죄가 돼 버리면요. 자기는 아무 재판도 이제 못 하면서 다시 800만 달러 111억이잖아. 거기에 대해서 1심에 신진우 부장한테 또 징역 한 15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것까지 내가 쓸 수는 없다. 이렇게 자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보통 항소심 놓으면 그 다음에 이미 이화영하고 이재명이는 뱀 같은 자다 하면서 인간적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나 있잖아요. 파탄나 있잖아요.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이화영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판결 넣어버리면 이재명이도 못 빠져나간다 보는 거예요. 내가 보호한다고 되나? 야, 부지사한테 보고 안 받던 게 이게 먹히나? 왜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. 그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이게 보고서에 북한하고 접촉이 다 나오는데 이재명이 클릭을 다 했다. 클릭을. 근데 클릭을 했는데 안 읽었대.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클릭을 안 읽었대.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내가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도 못 빠져나간다고 보는 거예요. 내가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실제. 그 변호사가 그랬잖아. 이화영 변호사가. 이화영이가 유죄면 이재명 유죄다. 이랬잖아. 그러면 이게 어떤 심리가 되느냐. 어차피 이게 이재명이가 못 빠져나가고 유죄면 이걸로 이게 이재명이가 구속되고 대통령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. 안 된다고. 그러면 이게 어차피 대통령 안 될 거 내가 어리 지킬 필요 뭐 있냐. 자백하면 이게 나는 안 받는다 이거지. 800만 분에게 이재명이 책임지라 이거지. 이래 되거든요. 이렇게 불다 보면 요 사건도요. 요 사건도 이게 다 자백할 가능성이 많다 봐 이화영이가. 이미 항소심 이후에 이화영이 마음 바뀌면 요 사건도 자기가 뒤집어 쓸 이유가 없지. 김성태한테 내가 받아간 거 맞으니 그러면 이게 나는 이 돈 받아서 이재명 선거운동을 위해서 뭐 이게 썼습니다. 이해찬한테 줬습니다. 이렇게 이해찬이까지는 안 물더라도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.
이렇게 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목된다.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특별히 고소를 했고, 그 다음에 제가 취재한 거는 이제 수원지검의 특수부 형사6부의 김성훈 검사가 기록을 이게 검토하고 있고, 아마 조만간에 김성대장부터 소환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 않느냐, 이런 이제 취재 내용이니까 앞으로 이 사건도 이해찬이한테 광장 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꼭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배지를 빨리 떼야 돼. 선거법하고 이번에 위정교사로 배지만 떼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.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막 일반 잡범 다루지 되니까 그거만 하면 됩니다. 이번에 선거법하고 위정교사로 배지 뗀 다음에 그러면 이게 구속 1호는 뭐다? 바로 이게 쌍방울 대북송금 아닙니까? 대북송금. 그거 딱 구속돼 버리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선거 때 지원해준 거 민주평화 광장이고 이해찬 관련해서 이거는 뭐 줄줄이 그냥 놓지 않겠습니까? 유죄가 줄줄이. 이완희가 두렵다 하니까 이완희한테 엄청 뜯기더라고요. 쌍방울 또 쌍방울 제가 이게 또 취재가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? 그 임원들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상당히 커지고 앞으로 이재명의 추가 범죄들은 물으면요 전부 이게 이재명의 미래를 물으면 눈을 들어 수원지검을 보게 하라. 수원지검을 봐야 됩니다. 이제 중앙지검보다 수원지검에서 보세요. 법카 기소하죠. 그 다음에 쪼개기 홍금 있죠. 그 다음에 이번에 쌍방울 이해찬 추가 고소한 게 수원지검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제가 어제 단독으로 2402호 이현욱도 수사 상황 검사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2402호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 산하의 성남지청에 정자동에 판교 힐튼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80억 이거는 경기 남부청에 수사 계속 촉구하고 세무조사까지 하기 때문에 배수연도 있고 앞으로 이재명의 추가 범죄들은 전부 수원지검에서 책임지고 다 하지 않을까. 김유철 대단한 검사죠. 29 김유철 수원지검장 직을 걸고 이재명의 남은 수사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